정신신경증 환자에게 통찰력의 치료적 가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된다. 하나의 설명을 인용하자면 그가 자신의 충동, 감정, 생각, 기억을 단어와 연결시키는 작업에 실패했을 때 분석가가 말하는 생각들은 그 연결을 성립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가 기능하는 것을 방해하던 특정 기억의 무리가 인식되고 언어화되었을 때 환자는 그의 즉각적인 충동, 감정, 생각들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자, 이제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통찰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통찰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인사이트라는 말이 여기서는 통찰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신신경증 환자에게 통찰의 치료적 가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된다. 근데 이걸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우리가 통찰력을 누가 가진다,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 것, 궁극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힘을 늘려나가는 거지만, 임상 상황에서는 통찰력을 키운다는 것은 좀 장기적인 비전 얘기고, 단기적으로는 통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통찰이 왜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걸 통찰력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원문에서는 The therapeutic value of insight for the psychoneurotic patient is accounted for in various ways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스파티니스는 여기서 The therapeutic value of insight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통찰이 가지는 치료적 가치인데 통찰이 가진 치료적 가치예요. 통찰력의 가치라기보다는 여기서 스파티니스가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 그가 자신의 충동, 감정, 생각, 기억을 단어와 연결시키는 작업에 실패했을 때 분석가가 말하는 생각들은 그 연결을 성립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가 기능하는 것을 방해했던 특정 기억의 무리가 인식되고 언어화되었을 때 환자는 그의 즉각적인 충동, 감정, 생각들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잘 번역이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정신신경증 환자에게서도 언어화는 굉장히 중요한데 정신신경증 환자들은 프리버벌한 분들이 아니고 언어화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언어화를 잘 하시는 분들인데도 어떤 경우에 특정한 경우엔 언어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자기 안에 있는 지금 어떤 정서나 충동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충동, 감정, 생각, 기억을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말로 표현되지 않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건 이분은 언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억압하고 있는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답답한 뭐가 이 사람한테 있어요. 그런데 정신신경증 환자는 정신증 환자하고 달라서 언어 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죠. 이때 분석가가 하는 역할은 분석가가 해석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준다는 얘기예요. 스파틴스 얘기는 ideas voiced by the analyst라는 용어를 썼어요. 분석가가 말하는 관념, ideas라는 얘기. 여기서는 생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ideas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하건 이 해석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드러냈을 때 그런 관념이나 개념, 그냥 우리가 쉽게 그 아이디어라고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당신이 이것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이 지금 이걸 느끼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당신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관념이나 생각이나 이런 개념 자체가 이분이 지금 표현할 말을 찾고 있지 못하는 것을 언어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을 통해서 뭔가 이분이 자기의 체험, 자기 현재의 생각이나 현재 느끼고 있는 것 혹은 기억, 자기의
환상,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충동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환상이나 기억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상담자가 제시하는 생각이나 어떤 관념 혹은 아이디어하고 매치되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찾는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때 이런 연결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언어화되고 있죠. 그래서 상징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상징화되지 못하고 있던 것이 상징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언어를 표현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실제로 체험하고 있었던 거, 억압돼 있었건 어떻건 이 사람이 체험하고 있는 이 체험하고 있는 것이 언어로 표현되지 못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어. 언어로 표현되지 않게 되면 이게 통찰로 연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해석이 파워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해석을 통해서 제시하는 상담자가 제시하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이 내담자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충동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환상이나 기억들과 어떤 단어들과 바로 연결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지금 내 안에 답답하게 뭔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이거구나라고 하면서 언어화가 돼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이때 자기가 지금 살면서 어떤 부분에 삶에서 답답하게 여기고 있었던 뭔가가 자기가 잘 알지 못하고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영역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스파틴스 표현대로라면 그 내담자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을 방해하던 특정 기억의 무리가 인식되고 이게 기억이 인식된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떤 여기서는 기억이 하나가 아니고 메모리 컨스텔레이션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스페시픽 메모리 컨스텔레이션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들의 기억들이 매몰돼 있었던 것 하나가 아니라 여러 관련되는 기억들이 이게 인식되고 언어화 되었을 때 이때 지금까지 억압됐던 것들이 풀려난다는 개념이죠. 내가 지금까지 인식할 수 없었던 것, 내 의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던 무의식에 있었던 것들이 언어화 되면서 이게 상징화가 일어나면서 그분이 그와 유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자유스럽지 못했던 그 부분이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의 즉각적인 충동, 감정, 생각들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안에 있었던 억압된 영역에 있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그러니까 정신분석의 초기에는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메모리가 되살아나면 치료가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메모리를 발굴하는 작업들을 초기에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는 꼭 메모리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어떤 무의식의 의식화다.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정신분석이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최초에는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여러 요소들이 언어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발달이 되는데 여기서 정신신경증 환자들은 지금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안에 억압되어 있는 자기의 의식이 접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매몰되어 있는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의 감정이나 정서나 혹은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욕동들, 환상들이 상징화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억압에서 풀려나도록 도와주는 것을 정신분석가의 역할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 분석가는 미국 분이었기 때문에 컬처럴리 내 안에 있던 어떤 것들이 이중적인 문제죠. 내가 한국어
분석가라고 한다면은 겪지 않아야 될 또 하나의 벽이 있었던 거죠. 분석가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용어를 내가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이 아니면 분석이 참 어렵다는 그런 체험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에 있어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자기 안에 억압된 부분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경우도 물론 그런 이슈들이 해소돼가는 과정을 체험하지만 또 하나는 이게 아닌 경우에도 내가 내 의식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특히 정서적인 용어들은. 일반적인 언어들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정서적인 표현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거의 힘든 것 같아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는 코미디 같은 것을 우리 외국인들이 아무리 그 문화에 꽤 오래 살아도 즉각 그분들의 코미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단어들이 아니고 그 속에서는 그 문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서를 담은 것들이 즉각 수용돼야 되는데 그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정신신경증 환자들의 경우에도 이 언어가 가지는 역할은 억압된 것을 억압된 것이 풀려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억압된 것이 상징의 세계 속으로 다시 들어와서 언어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부터 더 공부할 부분은 이런 신경증 환자에게 필요한 언어가 있지만 정신분열증 환자에게는 이제 이 부분이 특히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요. 정신분열증 환자 혹은 다른 정신증 환자나 혹은 경계선 환자, 심한 자괴적 환자 이런 분들을 돌볼 때 언어와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여기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어요.